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28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투자 스타일 말씀드리면서 수익 인증했더니 역시 조회수와 댓글이 폭발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금단의 사과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댓글 중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답변 드리자면, 다른 계좌에다가 밤대 매매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 소명해라 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월 연속으로 한쪽 계좌에만 수익을 쌓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제 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으로 매번 공개를 하면서 1년 이상 운용을 했습니다. 이 벨리 플랫폼에 계신 수천 명의 이용자들이 1년 넘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봤기 때문에 속이긴 힘들겠죠. 그 외에도 무슨 24, 25년 것만 공개하냐, 전체 히스토리랑 재산을 공개해라, 해외재산 국세청 신고 잘 했냐,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자도 아닌데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탈세한 적 없고 스타트업 하느라 빈털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는 회계법인한테 돈 주고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은 이제 3월에 재무제표 결산돼서 혁신의 숲 같은 곳에 공개가 다 될 건데, 영업외이익 액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수익이랑 일치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벨리의 수천 명을 속이고 지금 우리 회사에 옆에 있는 40명 되는 팀원들도 다 속이고 어떻게 분식회계까지 해낸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그것대로 엄청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질문 중에서 이제 돈 잘 벌면 왜 유튜브 하냐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오늘의 주제인 트레이딩과도 관련이 깊어서 제가 오랜만에 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 같은 트레이더 출신들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트레이딩 외적으로 뭔가 다른 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트레이딩보다 더 금전적 업사이드가 높다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커리어를 계속해서 금융계에서 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카고의 트레이딩 회사에서 옵션 트레이더로 일을 시작했고요. 유대계 법조인들 자금으로 프랍 트레이딩 하는 회사였고, 이후에 이제 보스턴, 홍콩 거쳐서 AI 쪽 대학원을 갔는데요. 원래 계획은 AI 쪽 경험을 좀 쌓아서 다시 헤지펀드 업계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자드라는 투자은행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살짝 하다가 켄시오라고 하는 하버드 물리학자들이 설립했던 핀테크 금융 AI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켄시오가 S&P 글로벌에 7천억에 매각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는 이 초기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백억 벌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헤지펀드 트레이더로 일하는 것보다 동일한 실력과 동일한 노력이면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 대비 리턴이 높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레이더로서는 매년 실적에 따라서 몇십억 노려볼 수 있는데, 스타트업은 몇 년 만에 7천억 엑싯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곧 말씀드리겠지만 막상 스타트업을 하고 보니 이게 엄청난 착각이었다라는 걸 깨닫긴 했습니다. 두 번째로, 팀 문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도 다른 시장 참가자와 제로섬 요소가 있지만, 그 트레이딩 회사 안에서도 보너스 시즌 되면 온갖 정치질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은 이제 프로덕트 측면에서도 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유저에게 3만원 가격에 제공하고, 유저는 그 프로덕트로 10만원의 효용을 얻게 되면 회사도 2만원, 유저도 7만원, 이렇게 윈윈이 가능한 포지티브 섬의 구조입니다. 또 팀원들 간에도 함께 성장하면서 끈끈하게 나아가고 유대감이 있고 팀워크가 되게 좋다는 것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효능감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트레이더로 살아가는 동안 그 수익을 올리는 시기에 어떤 짜릿함은 있었어도 항상 뭔가 헛헛하고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도파민의 충족과 그 이후 따라오는 어떤 현자 타임의 반복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아마도 사회에서 아무런 생산적인 가치도 창출하지 않고 내가 뭔가 성장하는 느낌도 없이 그저 제로섬 씻기만 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어떤 자기 효능감의 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이, 내가 만약에 트레이더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나아가서 정말 잘 풀려서 천억대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없겠구나 라는 거를 실제 천억을 번 우리 상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자기 효능감을 채우지 못하면은 이 천억대 부자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언젠가 그 누구의 인정도 없고 그 누구와의 일절의 상호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오롯이 고요하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선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가 2019년 초였으니까 그때부터 창업을 생각했고요. 3년 동안 준비한 기간 동안 그 준비의 일환으로 유튜브도 시작했고, 2022년에 팀빌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7명 되는 팀이 될 때까지 한 3, 4년 정도 성장해 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캔쇼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그런 스타트업의 장점은 창업자는 누릴 수 없는 사치였다는 것을, 일단 동일한 실력과 동일한 노력으로 스타트업이 업사이드가 더 높다는 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트레이더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제가 많은 시간과 리스크와 스트레스가 수반이 되었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한 80시간, 90시간 일해왔는데, 힘들었던 거는 제가 직원일 때는 적어도 주말은 회사 생각을 안 했는데, 창업자가 되니까 주말이든 명절이든 자려고 누웠을 때도 회사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크는 모습도 제대로 못 보면서 와이프와도 좀 소원해졌고, 또 제가 4년 내내 외부 모임이나 술자리 전부 거절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다 대부분 끊겼습니다. 건강도 지금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에 눈 문제, 또 불면증에 요즘 또 자가면역 질환 증세가 나타나서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창업하고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은 혹시나 팀원들 월급 못 주는 일이 생길까 하는 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요. 저희 뉴로퓨전도 이제 47명 정도 임직원이 되다 보니까 매달 수억 원씩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2억 벌었다고 인증하니까 부럽다는 분도 계셨지만 그걸로 몇 개월도 안 갑니다, 사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건데, 사회에 진짜 양아치 같은 새끼들 너무 많다는 거. 대기업이 스타트업한테 갑질하는 거라든지, 경쟁사에서 자료 빼내게 하려는 수작질, 또 언론사에서 홍보비 뜯어내려고 약점 어떻게든 찾으려고 막 한다든지, 또 화를 내지 않으면은 우리 회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협력업체 등등을 계속 겪다 보면은 근데 나도 똑같은 놈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는 거는 함정이죠. 그렇게 온갖 사람들과 뒤얽히다 보면은 인연도 많이 만들지만 악연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트레이딩에 비해서 사업이 동일한 리스크로 업사이드가 높은 건 사실이 아니었다. 괜히 세계 100대 부자 중에 워런 버핏 정도 외에는 30%는 상속자, 나머지는 창업자 출신인 게 이유가 다 있었다. 그런 걸 이제 창업하고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아직 벨리 플랫폼이 이제 껍데기밖에 없던 시기부터 쭉 함께 해와 주신 수천 명의 월가지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수십 명의 팀 동료들, 그런 인복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만약에 제가 제 꿈을 이루게 된다면 펠로 분들과는 나중에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또 김칫국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계속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체 이 고생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희 회사가 궁극적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금융 플랫폼 시장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블룸버그를 위시한 영미권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시장인데요. 저희는 개인을 위한 블룸버그가 되려는 게 아니고 5년 내로 진심으로 블룸버그를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AI 발전의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 금융 플랫폼의 미래는 초개인화된 AI 네이티브 플랫폼이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금융 플랫폼 쪽을 독과점하고 있는 공룡 기업들은 비즈니스 구조상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벨리 AI 플랫폼이나 지금 또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세라핀 AI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이식해 나갈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AI고요. 두 번째는 인지과학 기반한 요소들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또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인지과학 파트도 저희가 다년간 연구해 왔는데, 이제 다음 상반기에 저희가 자체 개발한 요 뇌파를 측정하는 하드웨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면 절제 우위를 시스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으로 점점 나아가면서 곧 미국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자회사 설립도 완료했고, 내년에는 또 동남아시아의 지사가 하나 더 설립될 예정인데, 지금 이 여정을 함께할 프로덕트 매니저, 프론트엔드, 백엔드, 또 데이터 엔지니어 추가 채용하고 있으니까 좋은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잠시 샜지만 그래도 삼투기에서 트레이딩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트레이더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는 대부분 2030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저는 트레이딩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넘어온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생산적이고 온전한 가치를 좇아서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도파민 보상 체계 문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절제 우위와 리스크 관리를 계속 강조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냥 주식 투자에서 옵션에서 또 스타트업 순서로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해온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20대 때 머릿속에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결국은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트레이딩을 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많은 20대 대학생 친구들을 보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트레이딩이 재밌는 이유는 본인의 적성이 맞아서가 아니고 그냥 피드백 루프가 빨라서 도파민을 자극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이 약간 뭐 책이나 긴 영상이라면은 트레이딩은 약간 쇼츠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트레이딩을 업으로 삼는 선택이 일견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은 본인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무조건 나쁜 길인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주위에 트레이더로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고 또 소수만이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공무원 시험이나 로스쿨이나 뭐 의대 진학이나 모든 게 소수만 성공하고 다수는 탈락하는 길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이 좀 다른 이유는 다른 선택은 실패하면은 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트레이딩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그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인지한 채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 효능감은 스스로 꼭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트레이딩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레이딩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끼는 허무함과 부정적 감정들이 언젠가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게 되면 해소되겠지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술, 담배로 풀면서 신장도 많이 망가지죠. 그런데 트레이딩을 단연간 해서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더라도 내가 그 시간 동안 무언가 생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나 스스로 무언가 성장하고 발전하거나 혹은 다른 분야의 트랜스퍼 가능한 스킬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마음을 헛헛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트레이더로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구태여 뭔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이사, 뭐 대표이사 이런 명함을 파거나 또 무리해서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뭔가를 드러내놓고 해보려 하거나 자꾸만 그렇게 주위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안 좋은 사람들 꼬이고 또 원치 않는 일이 자꾸만 인생에서 벌어지게 되죠. 반면에 저는 가치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의 주주로서 함께 성장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또 오래 인내할 수 있고 그런 특질들이 결국 삶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너는 트레이더 했으면서 왜 자꾸 남은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관찰하고 느꼈던 점을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 할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거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 제가 40대가 돼서 느끼는 점은 우리 모두는 사실상 감정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환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비판하기 바빴죠. 예를 들어서 뭐 삼국지에서도 관우가 죽고 나서 장비가 왜 그렇게 부하들 매질하다 목이 잘렸는지, 유비가 왜 그렇게 스스로 제어 못해서 육손한테 70만 대군을 꼬라 박았는지 너무 어리석고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나라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인들이 저지른 온갖 실수들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사실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그 감정 상태면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씩 느끼면서 제가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바뀌었는데 결국은 확률적 우위보다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절제 우위가 아닐까. 그렇다면 절제 우위를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배우는 사람이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트레이딩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면서 절제 우위를 달려내 나가야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절제 우위를 획득한 사람만이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뷰가 바뀌었고요. 절제 우위가 없는 사람이 트레이딩을 계속하면서 절제 우위를 늘려나간다. 그런 케이스를 저는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은 사실 투자와 도박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행위입니다. 절제 우위가 있는 사람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처음부터 트레이딩이라는 행위가 확률 계산과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뭔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절제 우위가 없는 사람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이게 더 뭐 개선되거나 말거나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카지노에 간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중독적인 순환이 시작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아온 썰을 좀 풀어보면서 트레이딩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제 뭐 잔소리 같은 거는 실컷 해본 것 같으니까 이러고서 또 트레이딩 안 다루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또 빡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로 트레이딩을 공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떤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지 가볍게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